네, 안녕하세요. 의대를 포기한 수학 강사 유진수입니다. 다들 이번 산모 보느라 고생이 되게 많으셨을 건데 산모를 고생하면서 본 건 본 거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랑 우리가 넘겨도 될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을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먼저 이번 산모 같은 경우에는 공통범위,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로 치러졌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 급수 파트만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킬러 파트에 나오는 문제들이 실제 수능에 나오는 범위와는 맞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미분이나 적분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30번이 수열의 극한보다는 보통 미분이나 적분 파트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에서 30번을 틀렸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오답에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확실하게 보였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공통범위 같은 경우에는 수원수투 전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21번 풀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 첫째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점화식을 만족을 하고요.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열의 점화식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인드 세팅은 우리가 시작점을 잡고 순방향으로 우리가 나열을 할 건지 역방향으로 우리가 나열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순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 뭐 A3에서 시작했어. 그럼 A4, A5, A6을 차례차례 구해주는 거를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역방향이라는 건 A6을 구했을 때 뭐 A5, A4, A3 이런 식으로 거꾸로 우리가 항을 타고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문제 주어진 조건을 살펴서 순방향으로 갈 건지 역방향으로 갈 건지 어느 항에서 시작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자, 문제를 딱 보니까 A6이 2가 되도록 뭘 구해라? A1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째 항이 뭐다? 자연수다. 자,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A6이 주어져 있고 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A5, A4, A3, A2를 구해주면서 A6에서 A1까지 역방향으로 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A6이 2니까 우리가 점화식에서 A5에서 A6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식을 썼는지 두 번째 식을 썼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식을 썼으면 A6이 몇이 나와야 돼요? 10이 나와야 돼요. 그럼 무조건 첫 번째 식을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5분의 A5가 얼마다? A6, 즉 2다. 그럼 A5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A5가 10이라는 건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썼는지 두 번째 식을 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두 식에서 모두 10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먼저 적용을 했다라고 치면 4분의 A4가 A5, 즉 10이 나와야 되니까 A4가 40일 거고요. 그럼 우리가 40이 나왔다는 건 첫 번째 식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3분의 A3 같은 경우에는 A4랑 똑같으니까 A4에 3 곱하면 120. 자, 마찬가지로 A2에 2 곱하면 240. 그럼 A1은 240에 1 곱하면 240이 나오겠다 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쓸 때가 좀 포인트가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A5가 10이야. 근데 두 번째 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A4가 어떻게? 3보다 작겠네. A4가 3보다 작을 거라는 건 우리가 A4가 1 또는 2겠구나. 그럼 A4가 1이면 첫 번째 식을 적용을 해서 A3은 3 곱해서 3, A2는 2 곱해서 6, A1은 1 곱해서 6이구나. 두 번째 식을 적용했으면 A3은 2에다가 3 곱해서 6, A2는 6에다가 2 곱해서 12, A1은 12에다 1 곱해서 12겠구나. 그러면 240, 6, 10이 다 더해서 정답이 얼마겠구나? 258이겠구나 라고 많은 학생들이 풀었어요. 실제로 이 문제를 현장에서 많은 고3 학생들이 258로 답을 냈고요. 근데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 무조건 틀립니다. 자, 이건 틀린 답이에요.
왜 이게 틀리냐? 잘 봐요, 여러분들. 첫째 항이 자연수다. 근데 A6도 자연수네? 그러면 A1부터 A6 사이는 그냥 우리가 나머지 항들을 전부 뭘로 생각하겠다? 자연수로 생각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 거죠. 자,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점화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1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분명 분수가 나오는 타이밍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야 A6이 자연수야, A1이 자연수야. 근데 A5부터 A2까지가 자연수라고 보장할 수가 있어?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A5는 A6을 통해서 10이라는 게 확정이 났지만 A4, A3, A2는 자연수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4를 처리를 할 때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 뭘로 잡고 K로 잡고 그럼 두 번째 식을 썼으니까 K는 어떻게? 3보다 작을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K는 3보다 작기 때문에 A4는 3보다 작네? 그러면 우리가 A3에서 A4로 넘어갈 때는 1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점화식을 썼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3분의 A3이 뭐니까? A4니까 A3은 3K가 될 거고요. 3K는 9보다 작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A3도 1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첫 번째 점화식을 썼을 거고요. 그러면 2분의 A2는 우리가 3K이기 때문에 A2는 6K겠다. 그 다음 6K는 18보다 작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갔다라면 충분히 디테일을 놓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예요. 자,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놓쳤냐면 봐봐요. A3에서 A4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식을 적용하겠다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적용하려면 A3이 어때야 돼?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식을 적용하려면 A3이 3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3K가 3 이상이니까 6K는 6 이상이 되면서 그럼 A2는 6부터 18까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식을 적용을 하겠네. A2에서 A3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식을 적용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A1도 마찬가지 6이랑 12가 아니라 A2를 기준으로 A1을 구해줘야 되는데 A2는 6부터 18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10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6K가 10이 아닌 경우랑 6K가 10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6K가 10이 아닌 경우에는 첫 번째 식을 써야 되니까 1분의 A1이 얼마다? 6K다. 그러면 A1은 뭐가 되고요? 6K가 되고요. A1은 6K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6K가 6부터 18까지고 10이 아니니까 A1이 될 수 있는 건 6, 7, 8, 9, 그 다음에 10 건너뛰고 11부터 17까지 이렇게 저희가 A1, 자연수 A1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6K가 10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러면 A1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다? 3보다 작은 애로 가져와야 되겠다. 또는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적용을 해주면 A1이 뭐가 나올 거? 10이 나올 거. 두 번째 식을 적용해주면 A1이 자연수니까 1이랑 2밖에 안 나올 거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A1을 쭉 정리를 해주면 A1은 1이거나 2이거나 아니면은 6, 7, 8, 9, 10, 11부터 17까지 즉 6부터 17까지가 나올 거고요. 또는 240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1부터 2까지 그리고 6부터 17까지는 1부터 17까지의 합에서 뭐만 빼주면 되죠? 3, 4, 5만 빼주면 되죠. 그럼 얘 계산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1부터 17까지의 합 2분의 17 곱하기 18 빼기 3, 4, 5 더하면 얼마죠? 12. 그러면 우리가 17 곱하기 9에서 12를 뺐을 때 얼마가 나오죠? 153 빼기 12에서 141이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141이랑 마지막 240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381이 정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3모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 21번을 한번 살펴봤는데 21번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을 잡는 거나 순방향으로 갈지 역방향으로 갈지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A6이 대놓고 주어져 있고 A1, 첫째 항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첫째 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6에서 A1까지 역방향으로 가야겠다 라는 풀이의 전체적인 방향은 여러분들이 쉽게 잡았을 거지만 그 안에서의 디테일, 첫째 항이 자연수고 A6이 자연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A2, A3, A4, A5를 자연수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연수를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자연수를 보장을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연수로 구분을 할 수 없다면 그냥 미지수 K로 잡고 그 K의 범위를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이 비슷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연수인지 자연수가 아닌지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22번 문제 해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2번 문제를 보게 되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구간별 함수로 줬고요. 그 구간에서도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지금 gx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구간별 함수예요.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기출에 많이 출제가 되는 소재인데 gx가 지금 우리가 구간별 함수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의심점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의심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미분 가능을 따질 때 어차피 우리가 봐봐, x가 0보다 작으면 그냥 마이너스 fx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3차 함수를 쭉 이어주는 거라서 어차피 x가 0보다 작으면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바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럼 의심점이라는 건 뭐냐? 함수가 바뀌는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함수가 바뀌는 포인트라는 건 x가 0에서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fx에서 0보다 클 때는 요렇게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로 바뀌었네? 그 말은 뭐야? 0에서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즉, 나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라는 건 우리가 fx랑 2x제곱 마이너스 8은 각각 뭐기 때문에 연속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더라도 얘는 연속성은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값 함수는 기본적으로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뒤집어 올린단 말이야. 어떤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꺾이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꺾이는 부분에서 연속은 맞지만 뭐를 따져줘야겠다?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걸 그럼 우리가 차례대로 따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자, x는 0에서는 우리가 함수 자체가 관련이 없는 애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을 모두 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속성 먼저 따져주게 되면 두 함수에서 각각 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f0은 절대값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f0 더하기 절대값 f0이 8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식을 정리를 했을 때 f0이랑 절대값 f0을 더했어. 그럼 f0이 음수면 절대값 f0이랑 f0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기 때문에 f0은 음수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f0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f0이 양수야? 그럼 절대값 f0은 그냥 f0이야. 그러면 이 f0이 얼마고요? 8이고요. f0이 얼마다? 4다 라는 걸 저희가 빠르게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f0이 4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우리가 절대값이 없다면 그냥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0 대입해서 똑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주면 미분 가능성이 체크가 된단 말이죠. 근데 거슬리는 게 뭐죠? 요 절대값이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0 직후의 함수만 따질 거란 말이야. 왜? 우리는 x가 0일 때 미분 가능성을 따질 거니까. 자, 그럼 잘 봐요. f0이 4라는 거는 함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0 직후에서는 함수값이 무조건 어떨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0 직후는 함수값이 양수일 거라는 거 무조건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2x제곱 마이너스 8을 그려주게 되면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2차 함수가.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0 직후에서 함수가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0 직후에서 우리가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냐면 f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저희가 0 직후에서 풀릴 거예요. 물론 이 함수를 0보다 큰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절대값을 이렇게 풀 수는 없겠죠. 0보다 큰 모든 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을 이렇게 풀 수는 없을 텐데 0 이상의 적당한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g'x를 구해서 0을 대입하기 편해지는 거죠. 자, 그럼 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4x 이때 우리 x는 0보다 크다. 자,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건 구간변 함수를 미분을 할 때 이렇게 범위가 0 이상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0보다 크다로 범위를 얘기를 해주고요. 0에서의 미분계수는 따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f'0은 f'0 더하기 4 곱하기 0 각각의 함수의 뭘에서 x에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f'0이 얼마겠다? 0이겠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x는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져서 첫 번째 f0이 얼마다? 4다. 두 번째 f'0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조건까지 얻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우리가 그러면 x는 0에서 함수가 완전히 바뀌는 포인트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걸 첫 번째 단계로 다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우리가 뭘 다뤄야 된다? 절대값 함수가 꺾이는 부분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두 번째는 절대값 fx랑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이 꺾이는 부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에서 센스가 좀 좋은 친구들은 어차피 우리는 꺾이면은 접선의 기울기, 즉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뭐가 되겠다? 반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가 꺾일 때 얘가 꺾여야 되겠다. 그리고 fx가 꺾일 때 2x제곱 마이너스 8이 꺾여야 되겠다. 그러면 fx랑 2x제곱 마이너스 8이 꺾이는 포인트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라는 걸 체크를 해서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8이 x는 2에서만 꺾이니까 fx도 x는 2에서만 꺾일 거예요 를 바로 판단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이 절대값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꺾일 때 얘도 꺾여, 얘도 꺾일 때 얘가 꺾여를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면 이 문제가 빠르게 풀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x가 양수에서 2x제곱 마이너스 8은 어디에서만 끊기죠? 2에서만 끊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2x제곱 마이너스 8을 미분하면 4x. 그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2x제곱 마이너스 8에서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뒤집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뒤집어 줬을 때 아랫부분은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뒤집힌 부분에 있어서 좌미분계수가 얼마일 거다? 마이너스 8일 거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대값 fx가
x는 2에서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좌미분계수끼리 빼주고 좌미분계수에서 마이너스 8을 빼줬으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에서 8을 빼준 거. 얘네 둘이 어때야 될 거다? 같아야 될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꺾이지 않는다라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날려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이랑 마이너스 8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놈만 꺾이면 우리가 절대 미분 가능이 될 수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라는 걸 캐치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fx는 x는 2에서 어때야 된다? 같이 꺾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거꾸로 fx가 꺾일 때 2x제곱 마이너스 8도 꺾여줘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같은 논리로 미분 가능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2x제곱 마이너스 8은 어디서밖에 안 꺾이니까 2에서밖에 안 꺾이니까 fx도 어디에서밖에 안 꺾이겠다? 2에서밖에 안 꺾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fx는 2에서밖에 안 꺾일 거니까 일단 f2는 어떻게 될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꺾인다라는 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어떨 거다?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다. 자, 그럼 좌미분계수 같은 경우에 k로 두면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그럼 k에서 마이너스 8을 빼서 플러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k에서 8을 빼주면 둘이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왜?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우리가 2k가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요. k가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좌미분계수가 얼마가 될 거?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좀 정리를 해보면 fx는 0,4에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x는 0에서 그래프 개형, 그러니까 극점을 가질지 변곡점을 가질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만 어디에서만 꺾여야 된다? 2에서만 꺾여야 된다.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니까 이 왼쪽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될 거고요. 이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가 돼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꺾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2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양수에서 음수로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f'2가 음수일 거예요. 따라서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 우미분계수가 8이니까 f'2는 마이너스 8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f에 대해서 함수 또는 미분계수를 총 4개, f0은 4예요, f'0은 0이에요. f2는 0이에요. f'2는 마이너스 8이에요. 총 4개를 얻어냈고요. 그 중에서도 f0은 4, f'0은 0. 극점에 대한 단서가 2개 들어있기 때문에 fx식을 바로 x제곱에 ax 플러스 b,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저희가 세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f2를 집어넣으면 f2는 4에 2a 플러스 b에 플러스 4예요. 얘가 얼마란 소리니까? 0이란 소리니까 저희가 양변에 4를 나눠주고 b만 남겨주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f'x는 우리가 곱미분 써주면 ax제곱에 더하기 2x에 ax 플러스 b다. 그럼 f'2는 4a 플러스 4에 2a 플러스 b고요.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3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어주면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1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a랑 b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저희가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F-5는 25 곱하기 6 더하기 4 계산하면 150 더하기 4니까 154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번 3월 모의고사 22번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봤을 때 우리는 의심점을 찾아서 그 의심점에서 각각 미분 가능성 그리고 연속성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에서 사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의심점을 찾아서 각각에서 연속성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 되겠다라고 내용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